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서울 주택시장에 가격을 낮춘 급매 물건이 늘어나면서 규제로 꽁꽁 묶인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또 시장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강남이라든지 재건축단지 위주로 가격이 2, 3억 원 정도 내린 급매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렇게 수억 원이 가격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세는 주춤한 분위기입니다.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3897번, 02-2128-3897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채팅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3897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부동산 플랫폼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대표님과 함께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부동산 규제가 주거형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면서 이제 수요자들이 부동산 경매로 또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 오늘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먼저 이슈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팔아서 빌린 돈을 돌려주는 강제 집행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이나 기업 등 사적인 채권 채무 관계에 법원이 나서서 중재하기 때문에 민사소송 사건이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경매와 비슷한 것으로는 공매가 있습니다. 공매란 세금을 안 낸 체납자들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해서 세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주민에게 세금을 걷는데요. 체납자가 발생할 경우 각 기관은 그런 체납자들의 부동산을 압류한 뒤 매각해서 인합된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의 역할을 대신해서 부동산 매각을 대행하는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인데요. 따라서 개인 간의 돈 거래에 따른 부동산 매각은 법원에서 담당하고 세금 등의 체납에 따른 부동산 매각은 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경매의 기본 개념을 알아봤는데요. 경매에 앞서 알아두어야 할 용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부동산 시장에 최강 한파가 불어닥친 이 시점에 경매의 최적기는 언제인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죠. 자, 오늘은 여러분과 부동산 경매 개념을 다지기는 부분을 가지고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경매도 투자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나온 매물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일반 매매 시장이 있겠죠. 매매 시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중개시장에서 우리 공인중개사 분들이 권리관계, 일반 등기부상에 있는 권리관계와 또 어때요? 임대차 관계, 그리고 현장 가서 현황 설명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거래되는 시장이 바로 매매시장입니다. 그래서 매매시장 같은 경우는 등기부상에 있는 권리, 그리고 임대차상에 있는 권리, 현황상에 있는 권리를 매수인이 전부 다 어때요? 인수를 해주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일반 매매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때요? 매매시장에서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조금 더 투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때요? 경매시장이라는 부분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매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그럼 매매시장보다 조금 더 저렴한 그런 매물, 이런 부분을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자, 먼저 경매시장은 법원에서 어때요? 매각이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물건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경매시장 같은 경우는 어때요? 법원에서 하지만 이 물건이 낙찰자 입장에서는 인수되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시장에서는 모든 등기부나 임대차나 현황상에 있는 이러한 권리들을 다 인수를 해야 되지만 경매시장에서는 어때요? 전부 소멸되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낙찰로 인해서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인수되는 입찰에서 쓰는 그 가격보다 더 추가로 경비가 필요한 그러한 물건들이 있다. 그래서 어때요? 반드시 권리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그러한 물건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라는 부분인데 그거를 특수물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특수물건 그러면 어때요? 낙찰로 인해서 모든 어떤 권리들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낙찰로 인해서 낙찰자가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물건, 이런 물건들은 특수물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잘 검토한 다음에 입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경매시장 이후에 나오는 또 어떤 시장이 있을까요? 자, 일반적으로 말하는 NPL 시장입니다. NPL 시장을 모르면 요즘은 어때요? 돈 벌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도 합니다. 하지만 경매는 물건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NPL은 뭐죠? 그 부동산, 경매로 나오는 부동산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일반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고 3개월 정도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면 그 물건은 어때요? 부실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PL 시장이, NPL이라는 건 Loan Performing Loan이라고 해서 진행이 불가능한 어떤 금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PL 딱 하면은 부실채권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실채권은 그 채무자가 대출을 받고 3개월 이상 연체 시에 발생되는 그런 어떤 채권을 제3자 유동화 회사에 매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근저당이나 담보부 NPL, 무담보부 NPL로 나눠주겠지만 실질적인 이 부실채권에 투자를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담보부 NPL, 무담보부 NPL 이런 부분은 어때요? 실질적인 권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리. 지금 경매 시장은 권리에 투자하는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권리. 그러면 등기부에 있는 모든 권리들, 등기부에 있는 등기들이 바로 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를 매입해서 배당으로 수익을 낸다든지 아니면 그 권리를 매입하여 경매시장에서 입찰을 해서 낙찰받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시장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과거 우리가 생각하는 입찰해서 낙찰만 받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이제는 권리에 투자해서 입찰까지 가는 그러한 시장으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 경매시장에서 어때요? 낙찰만 무조건 받으면 이게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옛날 과거 경매 방식으로 경매 물건을 낙찰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권리에 먼저 투자해서 그 물건을 입찰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물 권리의 하자 발생 시, 한마디로 아까 제가 그랬죠? 3개월 동안에 어떤 이자를 변제 못했을 시에 나타나는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권리 신고를 통해서 배당으로, 아까 그랬죠? 배당으로 투자가 하는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자, 실질적인 배당을 통해서 마이너스 투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 물건으로 입찰해서 낙찰받는. 그래서 지금 MPL과 경매시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금 매매시장, 경매시장, MPL시장 이런 부분에 투자 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때 하나의 어떤 경매는 경매다, 매매는 매매다 이런 형태로 생각하지 말고 그 등기부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를 이해해서 권리에 투자해서 경매까지 입찰하는 그러한 방식의 어떤 투자 방법을 선택하면은 여러분이 어때요? 후회하지 않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공매 시장이 있죠. 그러면 지금 공매 시장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하는 우리 캠코에서 주관되는 공매가 있습니다. 자, 캠코 공매는 누구나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끼는 신탁 공매가 있습니다. 신탁 공매. 지금 이거는 시행에서 시공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알아야지 우리가 투자가 되겠죠. 자, 결국은 시행사가 토지 위에 시공, 건축 행위를 합니다. 건축 행위를 하는데 시행사가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대출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아니면 시행사와 시공사의 어떤 다툼, 권리 다툼에 의해서 발생되는 위험성 때문에 신탁에다 소유권을 위탁시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행사에서부터. 그래서 시공사가 준공 마감을 담보로 어떤 설정을 해주고 신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하지만 이 권리의 하자가 발생합니다. 이런 물건들도. 그러다 보니까 신탁에서 매각 절차를 밟습니다. 신탁에서. 캠코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매매 시장에서 권리의 하자가 발생한다. 신탁으로 위탁돼서 신탁에서 매각이 이루어지는 공매 물건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때요? 이거는 통매각이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통매각이라 그러죠. 우리가 일반 시장에서는. 그럼 건물 전부에 대해서 이 물건을 매각이 이루어집니다. 매각. 자, 그러면은 신탁에서도 공매 방식을 통해서 저감을 시키면서 우리가 저렴하게 그 물건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알아야죠. 결국은 신탁 공매라는 거는 공매 방식은 경매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등기부상에 있는 권리, 임대차상에 있는 권리, 현황상에 있는 권리를 특별 매각 조건부로 조건을 준 상황에서 공개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때요? 경매에서 배우는 그러한 권리 분석보다 신탁에서 매각하거나 이런 부분은 권리 분석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매매시장과 경매시장을 어느 정도 공부해서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된 다음에 실질적인 신탁 공매는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공고란에 나와 있는 모든 그 권리관계를 이해하지만 신탁회사에서 공매가 하는 이런 부분은 어때요? 보이지 않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권리. 그런 권리를 일반인들,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아닌 분들은 그러한 보이지 않는 권리들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고 또 파헤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해결한 다음에 매각, 한마디로 매입을 하는 거죠. 매수인. 이런 물건들이 시장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매매 시장보다 좀 더 저렴하게 나온 할인 분양 시장이라고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물건들은 어때요? 공매로, 신탁 공매를 통해서 할인 분양 물건들이 되겠죠. 결국은 미분양 물건들이 신탁 공매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정상적인 분양이 이루어졌다. 100% 분양이 이루어졌으면 어때요? 신탁회사에서 통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미분양 물건, 미입주 물건들이 공개 매각으로 이루어진다. 이 부분은 반드시 어때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공부가 꼭 필요합니다. 무조건 덤벼서 낙찰받는 그러한 부분이 되면 잘못하면은 내가 추가로 인수되는 금액이 엄청 커질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공매시장 아까 그랬죠? 매각 조건 이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확실한 분석 후에 입찰이 요망되는 시장이 신탁 공매 시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경매 시장 기본 개념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그동안 좀 헷갈릴 수 있었던 개념들을 대표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내가 이 경매를 어떻게 조금 더 활용해 볼 수 있을까 또 궁금해지시죠? 자, 이렇게 경매에 대해서 더 자세한 강의 그리고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성선 대표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오후 7시 수요일에 2번 만나보실 수 있네요. 3호선 경찰병원역 3번 출구 태종빌딩 2층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경매로 재테크하기라는 주제로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1 상담도 가능하고요. 또 예약이 필수라는 점 체크해 두시고 아래 전화번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128-3897번, 02-2128-3897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옵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도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차근차근 풀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로 만나볼 사연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네. 요즘 경매로 낙찰받기가 조금 너무 힘든데 그 이유가 있는지. 네네. 네, 그리고 또 아파트 같은 것도 자꾸만 고가 낙찰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경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신 것 같네요. 저희에게 경매의 궁금증에 대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전화 잘 주셨어요. 자, 그러면 네.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경매 시장 낙찰받기 어려운 이유는 뭔지, 또 아파트가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이유는 뭔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일단 요즘 경매 시장에서 어때요? 낙찰받기가 어렵다. 그리고 아파트가 고가 낙찰이 되는데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을 하는데요. 낙찰받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거죠.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경매 시장에서는 권리에 투자합니다. 권리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매 시장에서 입찰을 해서 낙찰받는다 라고 했던 과거 경매 방식으로 하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때요? 낙찰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은 그 목적물이 경매로 나왔다라고 하면 그 경매 목적물의 권리를 먼저 매입을 해가지고 입찰하는 방식입니다. 권리에 투자하는 그런 부분이죠. 결국은 MPL 시장이 어떠한 낙찰받는 고가로 낙찰받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매로만 우리 물건에서 입찰해서 낙찰받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때요? 조금 더 내가 지식을 겸비한 다음에 이런 부분에 도전해 보면 조금 더 투자에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질문하신 거는 아파트죠. 아파트가 고가 낙찰되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세와 경매 물건에서는 감정 가격이 1년 전입니다. 1년 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시세와 감정평가했던 그 시간적인 터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고가에 낙찰되는 원인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간평의 갭과 MPL
한마디로 권리죠. 이 권리에 투자해서 입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매로 입찰하면은 시세에 어떤 조금 더 저렴하게 낙찰받고 싶어 하는데 아까 말씀 권리에 투자해서 입찰하신 분들은 어때요? 거기에서 먼저 수익이 발생된 상태에서 입찰가를 쓰기 때문에 생각보다 일반인이 입찰하는 것보다 고가의 입찰 가격이 낙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찰 가격을 높이 써도 어때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일반인들보다 더 수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매 시장에 관심이 있으셔서 지켜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셔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앞서 저희가 이슈 시그널에서 짚어드린 그런 개념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실 때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3897번, 02-2128-3897번 문자와 전화 모두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제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문자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번호 7923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경기도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매로 서울에 낙찰을 받고 싶은데 추천 지역을 알려주세요. 라는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자, 이분도 역시 경매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자, 서울의 경매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서울 도심권 경매 어느 지역에 한번 도전을 해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경기도에 한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서울 지역에 어느 지역의 아파트를 거주하고 싶은가. 저는 실질적인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먼저 목적을 가졌으면 합니다. 목적. 지금 주거용 부동산은 어떠한 정부와의 싸움이나 똑같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모든 부분을 개편해. 부동산은 뭐다? 투자 목적물이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은 투자 목적물이 아니라 실거주 목적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채 보유한 분들한테는 어때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구 이상의 어떤 다주택자들한테는 굉장히 정부에서 많은 취득에서 보유 또는 양도까지 많은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지금 현 정부와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 목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어떨까요?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서울로 인서울 하기 위해서는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의 어떤 교육 목적이냐 아니면 어떤 의료기관의 어떤 목적이냐 출퇴근 목적이냐 이런 부분을 목적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먼저 서울 쪽이다 인서울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먼저 강남 3구는 먼저 피해 주시면 좋을 듯해요. 왜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수도권 서울로 인서울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주거용 부동산으로는 모든 전문가들이 약간은 판단은 틀리겠습니다. 저 생각으로는 이미 최고점에 도달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약간 강남 3구 외곽적으로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선택해서 가시면은 실주거 목적으로는 괜찮다고 보십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이제는 어때요? 투자 목적이라면 주거가 아닌 상가라든지 기타 다른 목적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투자하면은 조금 향후 미래에 어때요? 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서울에 있는 지역을 설정해 주라 그랬는데 제가 어떤 핵심을 꼭 집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답변이 됐으면 바라지만 조금 아쉽습니다. 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서울 쪽에 경매를 생각하고 계신데요. 일단 내가 경매를 하고자 하는 서울 쪽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먼저 설정을 하신 후에 본인의 목적에 맞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역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지역 추천이라든지 더 궁금하신 사항은요. 저희가 또 전화로 더 상세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상담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02-2128-3897번, 02-2128-3897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상담까지 이어가 봤고요. 세 번째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저는 경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데, 네. 일반 경매를 하다 보면은 그 특수 물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특수 물건 중에서 유치권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습니다. 유치권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경매와 관련된 사연이 왔네요. 자, 경매에 워낙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켜보다 보니까 특수물건이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이 중에서 유치권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자,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자, 유치권의 어떠한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일반적으로 그 유치권이라 그러면은 네. 제가 그냥 알기로는 그 점유를 해야 그 네네네. 요건이 성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로 그 집합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집합 건물 전체에 이 유치권을 행사를 하는데, 예. 그 유치권자가 점유는 1층 1호실만 점유를 하고 있어요. 예. 이럴 때 그 전체 그 유치권을 행사한 그 집합 건물 전체에 대해서 예. 유치권을 인정을 해주는지 예.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집합 건물이라 하면은 뭐 대지권을 가지고 함께 토지와 건물을 양분할 수 없는 게 집합 건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이 집합 건물 전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5층 건물이다, 15층 건물이다. 그러면 15층 전부에 대해서 점유를 해야 됩니다. 예. 전부에 대해서 점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건물 입주된 입주민들이 있나요? 입주민은 현재 없습니다. 입주민은 없고 지금 예. 공사 도중에 지금 예. 어떤 점유를 1층 1호에서만 점유를 하고 있다는 소리죠.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1층 1호를 통해서 집합 건물 전부에 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1층 1호에 점유를 하면서 그 건물 전부를 점유를 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잠금 장치나 이런 부분을 예. 갖춰졌나요? 예, 예. 그런 거는 잠금 장치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집합 건물에서 아직 이 미입주 건물이고 그러면 어때요? 1층 1호를 점유하면서 그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점유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점유를 하지 않고 1층만 점유를 하고 해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잠금 장치랑 예. 그런 것들만 해놓으면은 다 가능하다는 예, 얘기예요. 예. 전부에 대해서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부분, 만약에 집합 건물의 일부분이 입주자들이 있거나 이런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 어때요? 출입구에서 이미 점유권이 해지됐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랬을 잘 때는 전 호실 다 점유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이 예, 됐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매 그리고 특수물건의 유치권에 대한 부분 짚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2128-3897번, 02-2128-3897번 무료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경매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이 마련하고 계신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2번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오전에 10시 30분 그리고 오후 7시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호선 경찰병원역 3번 출구 앞에 태정빌딩 2층으로 가시면 대표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경매로 재테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요. 또 미리 신청하고 가신 분들에 한해서 대표님과 직접 1대1로 상담도 가능합니다. 예약이 필수입니다. 02-2128-3897번 번호 꼭 체크해 두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현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3897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대표님과 함께 처음으로 방문해볼 지역은요. 구미로 가보겠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진평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개요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정보를 보면은 참 지방과 서울의 어떤 그런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어떤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조금 여러분이 어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죠. 그럼 구미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낙후되어 있던 그런 지금 경제가 낙후되어 있던 이런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활기를 되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위치는 어때요? 경북 구미시 진평동에 있고 대지권은 31.95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49.79제곱미터입니다. 총 물건 아파트가 주공 아파트죠. 구미 진평동의 주공 아파트입니다. 자, 18층 중에서 15층 물건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자, 위치적으로 층수도 괜찮은 물건입니다. 구조로는 방 3개, 불량 거실, 욕실, 베란다 형태로 되어 있고 준공이 어때요? 99년도에 준공이 이미 나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가는 8,800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물건이 어떻게 나왔느냐? 어떤 스토리는 그 물건의 스토리는 먼저 임대를 놨죠.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그런 물건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인근 주변보다 시세는 조금 저렴하게 기존에 임대했던 그런 임차인들한테 어떤 가격대 분양하는 가격대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분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개요 정보 이후에 입지 여건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입지 여건. 지금 현재 이 지역이 구미 진평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있는데 구미 산단이 있죠. 이 지역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생활 여건은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파트 뒤쪽이 어때요? 산책로도 다 되어 있는 주거 환경으로는 최적지다. 그런데 결국은 향후 미래 가치가 있느냐는 거죠.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물건이다 라고 했는데 주공 아파트라는 어떤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구미 산단으로 들어가는 어때요? 실질적인 출퇴근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산단 쪽에서는 젊은 층들이 어때요? 직장을 위해서 출퇴근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꼭 체크 포인트로 투자 가치로도 굉장히 좋은 입지 요건을 갖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입지 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입지 여건. 지금 아까 입지 여건은 사진을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초중고등학교 우수한 학군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주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슈퍼 편의점이 가장 의식주가 어느 정도 돼야 되죠. 의식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융, 의료, 교통이 전체적인 그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요즘 어떤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죠. 사람이 생활하는데 먹거리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평동 먹자골목에 도보로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400m 거리 내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죠.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이 중학교의 섹타입니다. 섹타인데 입지 여건을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 섹터 중에 주변에 어때요? 아파트들의 시세를 그대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요즘 부동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가격대 비교해서 여러분이 어때요? 조금 판단할 수 있는 투자 판단 여건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죠. 사진 건물 특징 외부 형태로는 우리가 뻔히 알 수 있는 아파트 외부 실제 사진입니다. 이런 형태로 진행되어 있는 물건이고요. 18층 중 제가 15층짜리를 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총 9개의 동인데 처녀 서대로 꾸며진 아파트입니다. 주차 대수는 971대, 세대당 약
한 대 정도 거리죠. 0.97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이라 이 부분은 이제 준공이 완료되어서 입주해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떤 의미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향후에 이 부분은 이런 경우가 되겠죠. 결국은 투자권이죠. 투자권은 용적률과 건폐율을 따라서 기존의 아파트, 뭐 10년 이상 된 아파트는 건폐율이 어느 정도 되고 용적률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죠. 단지 내 도로도 다 개설되어 있어서 생활 여건으로는 어느 정도 다 갖춰진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북쪽으로 보시면은 왕복 4차선으로 다 연결된 진출입로가 되어 있습니다. 제방 교통 상황은 어때요? 아파트 단지 준공이 되기 전까지 다 어느 정도 완성된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각종 근린생활 이런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는 어떤 아파트 단지 앞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도시가스, 개별난방, 인근 버스 정류장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가서 거주만 하면 되고요. 예상 가격으로 분석해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 매물이 약 8,800만 원 정도에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세시 물건에 투자를 하신다면 전세시 약 7천만 원 정도의 전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대출액 부분은 이제 전세로 가니까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8,800만 원에서 내가 실질적인 실투자 금액은 약 1,800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세로 전환했으면 어떨까요? 월세로 전환했을 때는 약 그 인근의 시세가 1,000에 35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월세로 전환했을 때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먼저 안고 월세로 내놨을 때 대출은 어때? 5,500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월세와 8,800만 원에 매입을 해서 투자로 전환했다라고 했을 때는 어때요? 약 실투자 금액은 보증금과 대출금을 공제한 실투자 금액은 약 2,300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동산은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와 있는 그런 물건으로 여러분한테 어때요? 수익 분석만 단순하게 해드린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자, 구미시라는 지역 분석을 통해서 했을 때 전국 아파트 대비해서 구미가 어때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 도래되어 있는 상태였었죠. 이제 어때요? SK 하이닉스라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리시민과 구리시에서 함께 유치를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국 아파트 시세 대비해서 지금은 최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저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건 저점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향후 미래 가치는 어때요? 미래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미래 가치 있다. 지금 현재 인구수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신규 어떤 구미 국가산단 쪽에서 실질적으로 새롭게 어떤 기업체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지금 투자 유치를 위한 수익이 계속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는 어떨까요? 지금 최저점이니까 기업체 유치만 되면은 굉장히 어때요?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저는 전 대한민국 쪽에서 어떤 지역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구미시라는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선택을 하지 않은 지역이었는데 올해는 어때요? 올해부터 이후는 구미를 굉장히 추천해주고 싶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구미국가산단 방금 이 목적물과는 1.2km 불과 1.2km 거리에 있고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주거 지역이다. 그리고 뭐 빌라도 아니고 어떤 오피스텔도 아닙니다. 아파트라는 장점을 가진 물건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경상북도 구미시 진평동에 위치한 아파트 소개해드렸습니다.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군도 잘 갖춰져 있고 여기에 생활 인프라도 풍부한 지역, 또 주변에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으로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산업단지의 직장인들의 수요를 받아보시면서 투자 목적으로도 눈여겨보셔도 좋을 만한 투자 정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구미시가요, 타이틀이
자연이 숨쉬는 도시, 기업이 커가는 도시 구미시다.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타이틀에 정말 딱 맞는 투자 정보 소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가 알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02-2128-3897번, 02-2128-3897번입니다. 문자로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투자 정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투자 정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남양주시로 가보도록 할게요. 서울에서 강원도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남양주시죠. 그중에서도 수석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수석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을 선호한다라고 하면은 단독주택을 어디서 집을 짓고 살고 싶냐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모든 사람한테 양평이나 가평을 꼽습니다. 그런데 양평, 가평보다 더 근거리에, 서울 지역과 더 근거리에 있는 저는 남양주시를 꼽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물건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가격은 조금 나갑니다. 자, 물건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수석 IC로, 수석 IC에서 도보로 가도 됩니다.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로 가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있겠죠. 면적은 단독주택 면적이 대지 467제곱미터, 전용은 275제곱미터입니다. 건물 전용 275제곱미터죠. 자, 구조 형태로 한번 안내해 드릴까요? 1층 같은 경우는 방 2개, 그리고 거실이 복층형 거실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2개가 있는 상태고요. 베란다나 또 하나 더 추천해 드릴 건 다과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1층에. 그래서 상당히 지금 직접 건물주가 거기서 입주해서 잘 살고 있는 그런 단독주택입니다. 자, 2층 같은 경우입니다. 2층은 방 3개로 되어 있고 화장실 1개, 그리고 옥탑방이 있어서 아름다운 그런 부분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12년 12월 달에 이미 준공되어서 거주하고 있는 일반 매물이라고 매매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매가는 현재 16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네, 남양주 수석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소개해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을 좀 벗어나서 단독주택에 살면서 좀 여유 있는 생활을 생각하시는 분들, 이 남양주시 수석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하고도 위치가 가깝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큰 부담도 없으실 것 같아요. 또 남양주 하면요, 한강을 품고 있죠. 자, 이 한강을 중심으로 한 개발들의 호재들도 좀 눈여겨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남양주 수석동의 입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입지 여건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그 목적물 자체는 이 지역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남양주시에서 외곽도로죠. 실질적으로 외곽도로인데 이 미사지구와 맞은편에 존재하는 그런 남양주에 있는 수석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면은 한강 부분이나 인근이 있죠. 이 서울과 불과 자동차로는 5분 거리입니다. 5분 거리.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이만큼 위치에 좋은 위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죠. 덕소 지역에 있는 아파트, 나이 드시면 어때요? 아파트, 뭐 단독주택은 아니지만 이쪽에 거주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단독주택 하나 가지고 싶다. 한강변을 다 만끽하고 싶다라는 부분은 이 물건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입지권 하나 더 조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위치에 있는 이 지역이죠. 자, 미사 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미래 가치가 굉장히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양주 인근에 어때요? 개발 정보입니다. 개발 정보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리와 남양주시 지금 실질적으로 어때요? 향후 미래 가치 개발 정보를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이 지역만큼 향후 미래 가치가 있고 투자 지역으로서 좋은 지역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1년 전에 투자 지역을 선택해 달라고 했는데 이 지역, 구리, 남양주 이쪽 지역을 굉장히 제가 많이 추천했던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좋은 주거 환경을 갖춘 단독주택 실질적으로 만나뵙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만나뵙습니다. 자, 건물 특징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드릴까요? 예.
지금 현재 항공사진으로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그럼 아까 수석 IC 쪽에서 바로 들어온 거죠. 수석 IC 쪽에서 이리 들어와서 바로 어때요? 사이트 이 지역입니다. 그럼 한강변이죠. 한강변을 조망권을 그대로 갖춘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뭐 우리가 단독주택, 주거용 단독주택의 가장 큰 장점을 무엇을 꼽습니까? 일조권, 맑은 공기, 바다가 보이고 뒤에 산이 있는 그런 물건을 가장 선호를 하죠. 위치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는 그 지역에 위치하면서 양지 바른 곳에 존재하는 그런 단독주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건물 특징 외부와 내부에 간단하게 사진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개요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현재 주차장과 2층 건물로 존재합니다. 물론 다락방까지도 존재하겠죠. 그럼 2층에서 이 집에서 한강변을 바라봤을 때 어떤 모습일까? 이 부분을 뷰로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때요? 1층에서 지금 한강변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지역이 어때요? 미사지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변에는 어때요? 산과 강을 다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지역이다. 자, 건물 이 물건의 예상 가격을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 물건 자체가 좀 가격은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16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6억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이 물건을 어떤 금융권에서 간평을 했는데 19억까지도 바라보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출 부분은 8억 정도 예상되고요. 실투자 금액은 8억의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당 904만 원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석동의 단독주택의 그러면 메리트는 뭘까요? 투자 포인트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과 가장 인접한 한강 조망권을 가진 그러한 단독주택이다. 실질적으로 아까 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뵀습니다. 그러면 투자 포인트. 솔직한 얘기로 저는 투자라는 말을 안 하고 싶어요. 왜? 내가 수요자 입장에서 이 물건과 만나보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어때요? 제가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이 물건 자체를. 예. 자, 그 다음에 향후 투자 가치 및 지가 상승이 기대한다. 이거는 어때요? 남양주시 한강변을 바라보면서 평당 어때요? 900만 원대의 단독주택입니다. 실질적인 강남 상구 쪽에 있는 아파트 한 채보다 이 단독주택에서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는 주거용 부동산 어떻습니까?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그런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도로나 환경, 의료 등 실질적으로 수도권에서 인서울 할 수 있는 다 그러한 혜택을 주거 환경의 혜택을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다 갖춰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남양주 수석동에 위치한 단독주택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도나 사진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한강 가까이에 있어서 한강 조망권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요. 또 교통도 굉장히 편리하게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서울로의 이동도 부담 없이 한번 선택해보실 수 있는 물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집도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한강을 바라보면서 단독주택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여유 있는 상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남양주시 수석동 단독주택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투자 정보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대표님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전, 오후 두 번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전 10시 30분이고요. 오후에는 저녁 7시에 퇴근하신 후에도 여유 있게 찾아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3호선 경찰병원역 3번 출구 앞에 태정빌딩 2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경매로 재테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경매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약이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128-3897번 꼭 체크해 두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안성선 대표님은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도록 할게요. 02-2128-3897번, 02-2128-3897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셔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시고요. 또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채팅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